그래가지고 앉아있던 승객분들이 한 10분 정도 나가가지고 그분을 끌어당겼어. 그 항공기는 그 파킹하기 전까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동 중에 이제 이 해당 승무원분께서 안전바를 설치를 하고 막은 거예요. 탑승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비상구문 여신 건가요? 아니요. 승객들 다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삭제했을 때 그 상황이 발생한 거고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뛰어내리려고 했고요. 아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벨트 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승무원이랑 저랑 눈이 마주쳤고요. 네. 그러면서 승무원이 도와주세요 했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제가 왼팔이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냥 뭐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냥 잡았어요. 잡고 아이고. 있으니까 그때 승무원분이 오시고 승객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일단락 된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탑승했을 때부터 뭐 불안한 느낌도 들었고 두리번두리번 저랑 눈도 많이 마주치고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냥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의 선택을 하셨고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그분이 아하.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자, 지난 26일이죠. 벌써 며칠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 깜짝 놀랐죠. 비행기가 착륙해야 되는데 승객 한 명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어 제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 안에서. 많은 얘기들이 그 위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요. 제목이 온몸으로 열린 비상문 막은 승무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한 남성분 계시죠? 이분이 이른바 빨간 바지 의인 뭐 그래갖고 이 문제를 일으킨 남성을 제압하는 데 도움을 준 분. 그래서 지금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승무원들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뭔가 바가 하나 있죠? 이거 크게 보겠습니다. 사진 좀. 사진 좀 크게 잡으세요. 바가 하나 있고요. 뒤에 승무원이 서 있죠? 승무원이요. 문을 양쪽에 잡고 몸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어 뭐가 문제가 생길까 봐. 근데요. 이 상태가 뭐냐면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착륙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비행기가 지금 착륙을 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겁니다. 참 별얘기가 다 있었는데 이런 일도 왔어요. 처음에 이 사건이 났을 때는 도대체 승무원들이 뭐 했는가 했는데 그 안에 탑승객들의 어떤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 제압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뒤늦게 좀 알려지고 있는 거죠. 아주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드렸고요. 여기 보면 추가 피해 막기 위해 문에 안전바 설치했고 공항 활주로 내릴 때 승객 추락 등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몸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뭐 이런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김준수 전 총장님. 이 내용이 이제 알려지고 나고 사고 수습 과정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뭐 이제 수사도 진행 중인데 이게 끝나자 이 항공사에서요. 이 비상구 앞자리 좌석을 판매 금지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거기 앉아있던 분이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이 비상구 좌석은 사실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승무원 도와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안내도 받고 했는데 그럼 그 자리가 비워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좀 아시아나 항공에서 소나기를 좀 피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단 너무 좀 빨리 뭔가 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가보면 비상구에 앉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승무원들이 와서 항상 비상시에 이렇게 작동할 때 같이 하겠습니까? 이런 설명도 그렇죠. 하고 그런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마당에 잡초를 뽑아라 그러면 잡초를 뽑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냥 시멘트로 이렇게 아주 뭐 그냥 잔디 다 쳐버리는 드러내는 겁니까? 그럼 아주 지금? 그냥 이렇게 잡초가 안 나게 해버리는 건데 그 용도에 맞게 항상 뭐 저기 한 좌석만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두세 좌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그때마다 항공 그 자리 안전 배치의 직원들이 그 승객에게 협조를 구하고 다시 설명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해서 비상시에 대처하게 해야지 꼭 비운다고 뭐 그러게 말이에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 되게 체격이 좋으신 남성분들이 주로 앉게 하거든요. 그리고 비상시에 도움을 주세요라고 당부하는 자리인데 아예 이제 안 팔겠다. 그거 비워두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요, 이 문제를 일으킨 이 30대 남성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어요. 뭐,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꺼냈는데, 이분이 30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30대 남성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어요. 뭐,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꺼냈는데, 이분이 30대 남성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이거 만약에 이런 분이 전혁진 변호사께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저는 안 맡을 것 같은데요. 아, 이 사건 안 맞겠다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로 제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천만다행으로 별다른 큰 피해나 이건 없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천만다행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항공 역사상 이런 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일 것 같거든요. 이거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많이 보도를 한다 그래요. 한국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비행기 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비행기 문이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간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 제정신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뭐 알려지기로는 뭐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생각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구속은 됐는데 제가 보니까 항공보안법이거든요. 예. 항공보안법 39조나 46조가 적용될 것 같은데 46조는 항공기 내 폭행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폭행만 해도 항공기니까 이게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인데 제 생각에는 폭행죄가 아니고 항공기 파손죄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항 중인,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했을 경우에 문 열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파손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안전을 해친 거는 분명해 보여요, 지금.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비행기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었고 거기 이제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떨어졌으면 그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짓을 한 거죠. 엄청난 행위를 한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항공기 파손죄로 의율 하고 뭐 이런저런 재반 사정을 참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 조금 전에 좌석 파는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그 자리에 몇 번 앉아봤어요. 예. 그랬는데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편하고. 다리를 좀 뻗을 수 있고. 다리도 그런가? 뻗을 수 있고. 그런데 저 자리를 갖다 만든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이런 일이 아니고 진짜로 항공기에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진짜 건장한 그다음 어느 정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저걸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에서 뭐 당장 안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나온 얘기가 이제 그 앞자리 비상구 앞자리 좌석 안 판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또 비행기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괌입니다. 뭐 태풍도 보통 태풍이나 슈퍼 태풍 때문에 괌 하늘이 뭐 꼼짝 말하죠.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그쪽에 가셨다가 못 돌아왔는데 지금 비행기가 떠서 돌아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 좀 화면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래요. 오늘 오후 괌공항 운행 재개했다. 현지 고리 3,400명 오늘부터 귀국길. 여기 이제 뭐 휴가 등 가셨다가 묶이신 분들인데 이 정도였다 그래요. 여기 나무 좀 보세요. 뭐 나무에 달려 있는 게 없네요. 다 날아갔네요 지금요. 지금 뭐 영상도 화면도 보이는데 이런 모습이었고요. 뭐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럼요. 이 괌 상황을 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목소리와 장면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투바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일 가면서 비싼 데인데도 태풍 이후로 지금까지 단지 상태거든요. 이들 열이 너무 많이 계속 나는데 상비약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수학과 진료만 봐도 이랬잖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 수가 사실은 없죠. 딱히 가도 뭐 열 같은 건 처방해 주는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여기 이게 제보로 들어온 영상들이거든요. 뭐가 다 날아갔네요, 그냥. 그러니까 뭐 저 정도 상태인데 비행기가 뜨겠습니까, 지금?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공항이 폐쇄가 됐죠. 이제서야 오늘 이제 귀국길에 올라서 우리 시각으로 오후 8시 한 40분경에 첫 비행기가 이제 도착을 한다 그러죠, 괌에서. 그리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제 차례대로 내립니다. 아마 그분들 진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냥 드디어 돌아왔다 뭐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역시 변호사께 이럴 때는 이런 일을 해외 나가는데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진짜 난감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괌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미국령이긴 한데 예, 미국 땅이죠. 그 사이판보다는 큰 섬이지만 괌이 그렇게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그렇게 큰 섬은 아닌데 저런 그 태풍의 그 피해를 봤을 때 예. 어찌할 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요번에 이제 뭐 연휴도 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갔던 모양인데 한 3,000명 넘게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공항이 오픈돼가지고 그 빨리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영기 의원. 그러니까 며칠 묶이긴 했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좀 보기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기후 위기가 이제 우리 눈앞에 도래했다는 예.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그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나무들이 앙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달려 있는 게 없네요, 나무에. 아마 야자나무로 추정이 되는데 저런 것들이 하나도 잎이 없어질 정도면 굉장히 센 바람이었는데 보통 저런 센 바람을 동반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파도나 해일까지 직면할 수 이런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사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이 뭐 다치거나 실종됐다라는 예, 보도는 아직까지 그런 건 아직 없어요. 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돌아오셔가지고 예. 안전하게 또 우리 대한민국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 정도를 그냥 억지로 거기 남아 있어야지 불편한 게 한두 개였으면 특히 약 같은 거를 좀 충분히 안 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런 약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